어둠 속에서 우리는 너무 가까이 있었습니다. 손바닥 하나 정도의 거리,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따뜻한 숨결이 제 얼굴에 닿았습니다. 그분의 손이 제 팔을 잡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분의 어깨에 손을 짚고 있었습니다. 움직여야 했습니다. 지금 당장. 하지만 저는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조금만 더, 한 발짝만 더. 안 됩니다. 하지만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이건 제 이야기입니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했던 이 이야기가 끝날 때까지 함께 들어주신다면 비슷한 마음의 이야기들을 앞으로도 조용히 전해드릴게요. 사랑이 될 수 있었기에 멈춘 이야기입니다. 또 나갔습니다. 전기가요. 이 집 전기는 언제부터인가 제 마음처럼 불안정해졌습니다. 예고 없이 꺼지고 이유 없이 깜빡이고 고쳐도 또 문제가 생깁니다. 차단기를 내렸다 올렸다 반복해봤지만 소용없었습니다. 남편에게 전화를 걸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휴대폰을 들지 않았습니다. 지금 남편은 해외에 있습니다. 장기 출장 중입니다. 벌써 2년째입니다. 언제 돌아올지도 모릅니다. 전화해봤자 알아서 불러라고 할 게 뻔했습니다. 남편은 원래 그랬습니다. 집안일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제 일도, 제 하루도, 제 마음도요. 그런 건 내가 알아서 해. 그게 중요해? 나한테 왜 물어? 항상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는 묻지 않는 사람이 됐습니다. 전기는 전문가가 봐야 합니다.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동네 전기기사를 검색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손가락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문득 한 사람이 떠올랐습니다. 도련님, 남편의 동생입니다. 몇 달 전 마트에서 우연히 마주쳤을 때 그분이 이 동네에서 전기 일을 하신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전화를 걸어야 할까요? 휴대폰을 들었다가 내려놓기를 몇 번이나 반복했습니다. 전기기사니까 괜찮다고 스스로를 설득했습니다. 하지만 그건 핑계였습니다. 저도 알고 있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저예요. 도련님. 아, 형수님. 무슨 일이세요? 목소리가 예전과 달랐습니다. 더 낮아지고 더 차분해졌습니다. 10년이라는 시간이 목소리에도 묻어 있었습니다. 집에 전기 문제가 있어서요. 혹시 시간 되시면 한번 봐주실 수 있을까요? 네, 괜찮습니다. 주소 알려주시면 내일 오후에 갈게요. 감사합니다. 아니에요. 형님은 지금도 해외에 계세요? 갑작스러운 질문이었습니다. 네. 2년째요. 그러시구나. 힘드시겠어요. 그 말 한마디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남편은 한 번도 그런 말을 한 적이 없었습니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왜죠? 이건 그냥 전기 수리일 뿐인데요. 거울을 봤습니다. 제 얼굴이 조금 상기되어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설쳤습니다. 다음 날 저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청소를 했습니다. 어제 청소했는데도 또 했습니다. 머리를 감았습니다. 옷을 2번 갈아입었습니다. 오후 2시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숨을 고르고 문을 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형수님. 작업복을 입은 도련님이 서 계셨습니다. 10년 만이었습니다. 머리에 흰머리가 조금 섞였고 이마에 주름이 생겼습니다. 하지만 눈빛은 여전히 차분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그분이 현관에 들어섰습니다. 좁은 현관에서 우리는 스쳤습니다. 1초도 안 되는 순간이었지만 저는 그 거리를 선명하게 느꼈습니다. 차단기 어디 있어요? 주방 쪽 벽에 있습니다. 그분이 걸어가는 뒷모습을 봤습니다.
제가 기억하는 그분은 형님 뒤에 조용히 서 있던 사람이었는데 지금은 달랐습니다. 차단기를 열어 안을 들여다보는 그분의 옆얼굴이 보였습니다. 집중하는 표정이었습니다. 언제부터 문제 있었어요? 묻는 방식이 달랐습니다. 남편이었다면 왜 진작 안 고쳤어? 라고 물었을 겁니다. 한 달쯤 됐어요. 불편하셨겠어요. 배선이 낡았나 보네요. 여기 좀 보세요. 가까이 갔습니다. 그분이 차단기 안을 가리켰습니다. 너무 가까웠습니다. 팔이 닿을 거리였습니다. 여기 이 선이 문제예요. 그분의 손가락을 따라 시선이 움직였습니다. 하지만 전선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분의 손만 보였습니다. 거칠고 큰 손이었습니다. 한 발짝 물러났습니다. 아, 네. 이해하셨어요? 남편은 한 번도 이렇게 묻지 않았습니다. 네. 잘은 모르겠지만요. 제가 더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그분은 천천히 제가 이해할 수 있게 다시 설명해 주셨습니다. 한참 후에 그분이 말했습니다. 형수님, 자재를 가져와야 해서 1시간 정도 다녀와도 될까요? 네, 괜찮아요. 그분이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고 나서 저는 거울을 봤습니다. 머리를 다시 정돈했습니다. 립밤을 발랐습니다. 왜 이러는 걸까요? 1시간 후 그분이 돌아왔습니다. 차 한 잔 드릴까요? 아니요, 괜찮습니다. 빨리 끝내드려야죠. 그분은 다시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저는 거실 소파에 앉았습니다. 책을 펼쳤지만 한 줄도 읽히지 않았습니다. 주방에서 일하는 그분의 뒷모습이 보였습니다. 해가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주방 창으로 들어오던 햇빛이 점점 약해졌습니다. 거의 다 됐어요. 어느새 창밖이 완전히 어두워졌습니다. 잠깐만요. 메인 차단기를 내려야 하는데. 찰칵. 집이 완전히 어두워졌습니다. 손전등 있으세요? 서랍에 있어요. 저는 주방으로 걸어갔습니다. 어둠 속에서 서랍을 더듬었습니다. 여기 있어요. 손전등 버튼을 찾으려는 순간 발밑에 뭔가 걸렸습니다. 아! 몸이 앞으로 쏠렸습니다. 그분이 저를 붙잡았습니다. 반사적으로. 하지만 우리는 균형을 잡지 못했습니다. 그분이 뒤로 넘어갔고 저는 그분 위로 쓰러졌습니다. 시간이 멈췄습니다. 얼굴과 얼굴 사이의 거리가 너무 가까웠습니다. 손바닥 하나 정도의 거리였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그분의 윤곽이 보였습니다. 눈, 코, 입술,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따뜻한 숨결이 제 얼굴에 닿았습니다. 그분의 손이 제 팔을 잡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분의 어깨에 손을 짚고 있었습니다. 움직여야 했습니다. 일어나야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그분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그저 어둠 속에서 멈춰 있었습니다. 제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그분도 느꼈을 겁니다. 제 심장 소리를요. 조금만 더 이러면 어떨까? 그 생각이 머리를 스쳤습니다. 만약 제가 움직이지 않으면, 만약 그분도, 안 됩니다. 이러면 안 됩니다. 하지만 몸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분의 체온이 느껴졌습니다. 가슴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게 느껴졌습니다. 한 발짝만 더. 그 생각이 또 스쳤습니다. 안 돼요. 손전등이 바닥에서 저절로 켜졌습니다. 불빛이 천장을 비췄습니다. 저는 황급히 일어났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니요. 괜찮습니다. 그분도 일어났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보지 못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온몸이 떨렸습니다. 손전등 제가 들어드릴게요. 불빛을 그분의 작업 쪽으로 비췄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길고 긴 침묵이었습니다.
그 침묵 속에서 우리는 알고 있었습니다. 방금 무슨 일이 있을 뻔했는지를. 됐어요. 이제 켜볼게요. 그분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찰칵. 불이 들어왔습니다. 형광등 불빛이 너무 밝았습니다. 그분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1초도 안 되는 순간이었지만 그 눈빛을 저는 잊을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우리는 동시에 시선을 피했습니다. 이제 괜찮을 거예요. 거실 전등을 켜고 껐습니다. 완벽하게 작동했습니다. 잘 되네요. 그분은 공구를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천천히, 일부러 천천히 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저도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제가 명함 드릴게요. 명함을 받았습니다. 손이 스쳤습니다. 이번에는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알고 있었습니다. 도련님, 네, 형수님.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오늘 고마웠습니다. 아니요. 그분이 현관으로 걸어갔습니다. 신발을 신으려다가 멈췄습니다. 형수님, 네, 혹시. 그분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조심히 계세요. 네, 고마워요. 문이 닫혔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천장만 바라봤습니다. 어둠 속에서 느꼈던 그 순간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그분의 숨소리, 체온, 심장 소리, 그리고 제 안에서 일어났던 그 생각들. 조금만 더, 만약, 한 발짝만. 안 됩니다. 그런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저는 형수입니다. 그분은 도련님입니다. 하지만 가슴은 계속 두근거렸습니다. 눈을 감으면 그분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너무 가까이 있던 그 얼굴이요. 새벽 3시가 넘어서야 겨우 잠이 들었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저는 아무렇지 않은 척했습니다. 평소처럼 생활했습니다. 하지만 자꾸 그날 밤이 떠올랐습니다. 휴대폰을 봤습니다. 명함에 적힌 번호를 저장했습니다. 그날 저녁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그분이었습니다. 형수님, 저 도련님이에요.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아, 네. 혹시 전기 괜찮으세요? 네, 잘 되고 있어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형수님, 네. 혹시 시간 되시면 커피 한 잔 하실래요? 숨이 멎었습니다. 네. 다음 날 오후 우리는 동네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사람이 적은 카페를 택했습니다. 마주 앉았습니다. 어색했습니다. 커피를 주문했습니다. 그분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형수님,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그냥 그렇게 지내요. 형님은 자주 연락하세요? 한 달에 한두 번요. 업무 얘기만 하고 끊으세요. 그분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힘드시겠어요. 익숙해졌어요. 익숙하다고 괜찮은 건 아니잖아요. 그 말에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외롭지 않았다고 하면 거짓말이겠죠. 근데 그게 외로움인지도 잘 몰랐어요. 많이 참으셨겠네요. 네. 그 얘기 아무한테도 못 하셨죠? 네. 처음으로 인정했습니다. 힘들었다고요. 외로웠다고요. 그분은 아무 말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들어주셨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저는 위로받았습니다. 며칠 후 우리는 또 만났습니다. 이번에는 공원이었습니다. 산책을 했습니다. 낙엽이 떨어지는 길을 걸었습니다. 형수님, 저 오늘 뭐 먹을지 모르겠어요. 저도요. 저는 요즘 편의점에서 먹어요. 저도 그래요. 우리는 웃었습니다. 슬픈 웃음이었습니다. 혼자 먹으면 맛이 없어요. 그분이 말했습니다. 누군가랑 같이 먹고 싶은데 그럴 사람이 없어요.
저도요. 우리는 걸음을 멈췄습니다. 서로를 봤습니다. 형수님, 네, 저는 그분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형수님, 제가 이상한 고백을 해도 될까요? 네. 요즘 저는 형수님을 만나는 날만 기다리고 있어요. 그게 제 하루의 전부가 된 것 같아요. 가슴이 뛰었습니다. 저도 그래요. 그 말을 하고 나서 후회했습니다. 하지만 거짓말은 아니었습니다. 일주일쯤 지났을 때 저는 마트에서 장을 보고 있었습니다. 카트를 밀며 물건을 고르고 있는데 익숙한 뒷모습이 보였습니다. 도련님이었습니다. 심장이 뛰었습니다. 그분도 저를 봤습니다. 형수님? 아, 네. 안녕하세요. 장 보러 오셨어요? 네. 카트를 봤습니다. 그분의 카트에는 라면 몇 개, 우유 하나, 빵 한 봉지. 제 카트도 비슷했습니다. 계란 한 판, 우유 하나, 김치 작은 것. 한 사람 분량이었습니다. 저녁 드셨어요? 그분이 물었습니다. 아니요. 아직이요. 저도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혹시 같이 드실래요? 여기 푸드코트에서요. 네. 우리는 푸드코트에서 마주 앉았습니다. 칼국수와 김밥을 주문했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밥을 먹으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요즘 일은 어떠세요? 바빠요. 이 동네에 오래된 집이 많아서요. 힘드시겠어요. 괜찮아요. 저는 일하는 게 좋아요. 그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그래요. 집에 있으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외로우시죠? 네. 우리는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푸드코트는 시끄러웠지만 저는 그분의 목소리만 들렸습니다. 밥을 다 먹고도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이만 가볼까요? 그분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 시간이 끝나지 않기를 바랐습니다. 결국 1시간을 더 앉아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반찬통이 보였습니다. 한 사람 분량이었습니다. TV를 켰습니다. 끄고 싶지 않았습니다. 소리라도 나야 했습니다. 설거지를 했습니다. 너무 빨리 끝났습니다. 침대에 누웠습니다. 오늘은 달랐습니다. 오늘은 행복했습니다. 그 생각을 하는 순간 눈물이 났습니다. 며칠 후 저는 깨달았습니다. 휴대폰을 들고 있는 제 모습을 발견했을 때였습니다. 연락이 오지 않았습니다. 이상했습니다. 왜 이렇게 휴대폰을 자주 확인하고 있는 걸까요? 왜 이렇게 집이 조용하게 느껴지는 걸까요? 어제까지는 괜찮았는데. 아니, 그게 아니었습니다. 어제까지도 이랬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더 심했습니다. 문자를 썼습니다. 도련님, 오늘 괜찮으세요? 손가락이 멈췄습니다. 지웠습니다. 다시 썼습니다. 또 지웠습니다. 보내지 못했습니다. 왜 제가 먼저 연락하려고 하는 걸까요? 저녁을 먹었습니다. 혼자 먹었습니다. 맛이 없었습니다. 설거지를 했습니다. 금방 끝났습니다. TV를 켰습니다. 소리만 났습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기준이 바뀌었다는 것을요. 오늘은 왜 이렇게 집이 조용하지? 그 생각을 하는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제가 무엇을 기다리고 있는지, 누구를 기다리고 있는지, 언제부터였을까요? 언제부터 이 사람이 제 하루의 기준이 되었을까요? 무서웠습니다. 며칠 후 그분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형수님, 오늘 시간 되세요? 네. 영화 보실래요? 영화관에서 만났습니다. 코미디 영화였습니다.
우리는 나란히 앉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영화를 봤습니다. 함께 웃었습니다. 언제 마지막으로 이렇게 웃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영화가 끝났습니다. 밖으로 나왔습니다. 재밌었어요. 저도요. 우리는 걸었습니다. 목적지 없이 그냥 걸었습니다. 형수님, 오늘 정말 좋았어요. 저도요. 형수님이랑 있으면 시간이 너무 빨리 가요. 저도 그래요. 그 말을 하고 나서 후회했습니다. 하지만 거짓말은 아니었습니다. 집 앞에 도착했습니다. 들어가세요. 네. 문을 열려는데 그분이 불렀습니다. 형수님. 돌아봤습니다. 네. 오늘 정말 행복했어요. 그 말에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저도요. 도련님이 있어서 오늘 하루가 괜찮았어요. 그 말을 하고 나서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가 지금 무슨 말을 했는지 그분도 알았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봤습니다. 한참을요. 들어가세요. 문을 닫았습니다. 거울을 봤습니다. 웃고 있었습니다. 오늘 하루는 행복했습니다. 이 사람이 있어서 괜찮았습니다. 그 생각에 웃음이 멈췄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그날 밤 저는 용기를 냈습니다. 문자를 보냈습니다. 도련님, 혹시 내일 저녁 시간 되세요? 답장이 왔습니다. 네, 왜요? 집에서 밥 해드리고 싶어요. 감사 인사도 못 드렸고 편의점 음식만 드시는 것 같아서요. 한참 후에 답장이 왔습니다. 괜찮을까요? 네, 괜찮아요. 그럼 감사히 먹겠습니다. 다음 날 저는 아침부터 장을 봤습니다. 오랜만에 제대로 된 장이었습니다. 고기, 채소, 과일. 카트에 두 사람 분량을 담다가 멈췄습니다. 잠깐, 저는 지금 뭘 하고 있는 걸까요? 하지만 다시 담았습니다. 누군가를 생각하며 장을 보는 게 얼마만인지 모르겠습니다. 집에 와서 청소를 했습니다. 상을 차릴 준비를 했습니다. 저녁 6시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형수님. 와인 한 병을 들고 서 계셨습니다. 빈손으로 오긴 그래서요. 들어오세요. 상을 차렸습니다. 된장찌개, 불고기, 나물 몇 가지. 간단한 식사였지만 정성을 담았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그분이 한 숟가락 뜨셨습니다. 맛있어요. 다행이네요. 이렇게 집밥 먹는 거 정말 오랜만이에요. 저도 그랬습니다. 누군가를 위해 밥을 차리는 것도, 누군가와 마주 앉아 먹는 것도 오랜만이었습니다. 형수님은 요리 잘하시네요. 아니에요. 그냥 오랫동안 했으니까요. 형님은 이런 것도 몰랐겠네요. 그분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네. 관심이 없었어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형수님 힘드셨겠어요. 괜찮아요. 괜찮을 리 없잖아요. 그 말에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식사를 마쳤습니다. 설거지를 하려는데 그분이 일어났습니다. 제가 도와드릴게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형수님 혼자 하시면 힘드시잖아요. 그분은 주방으로 왔습니다. 좁은 주방에서 우리는 나란히 섰습니다. 제가 설거지를 하고 그분이 물기를 닦았습니다. 어깨가 스쳤습니다. 팔이 닿았습니다. 너무 가까웠습니다. 심장이 뛰었습니다. 형수님, 네, 저는 오늘 정말 행복했어요. 그 말에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저도요. 우리는 서로를 봤습니다. 그 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그분의 손이 제 손에 닿았습니다. 물기를 닦아주는 척이었지만 우리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게 핑계라는 것을요.
손이 제 손을 감쌌습니다. 부드럽게, 조심스럽게 그 손이 너무 오래 머물렀습니다. 놓아야 했습니다. 놓아야 하는데, 하지만 놓지 못했습니다. 그분도 놓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말없이 서 있었습니다. 한참을요. 한참 후에 손을 놓았습니다. 말없이 설거지를 마쳤습니다. 거실로 돌아왔습니다. 소파에 앉았습니다. 조금 거리를 두고 와인을 마셨습니다. 형수님, 요즘 많이 힘드시죠? 네. 저한테 말씀하세요. 제가 들어드릴게요. 그 말에 무언가가 무너졌습니다. 저는 정말 말이 막혔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저는 왜 이렇게 살고 있는 걸까요? 남편은 2년째 해외에 있고 연락도 안 하고 저는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매일이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분이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형수님, 그분의 손이 제 어깨에 닿았습니다. 울지 마세요. 미안해요. 이런 모습 보이려고 한 게 아닌데. 아니에요. 우셔도 돼요. 그분의 손이 제 등을 쓰다듬었습니다. 부드럽게, 조심스럽게. 저는 그분의 어깨에 기댔습니다. 그냥 기대고 싶었습니다. 누군가에게. 그분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제 등을 쓰다듬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위로가 됐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요? 제 눈물이 멈췄습니다. 그분의 손이 제 얼굴로 올라왔습니다. 눈물을 닦아주려는 것 같았습니다. 손이 제 뺨에 닿았습니다. 따뜻했습니다. 그 손이 제 뺨을 감쌌습니다. 부드럽게, 조심스럽게 엄지손가락으로 눈물을 닦아주셨습니다. 그 손이 너무 오래 머물렀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봤습니다. 너무 가까웠습니다. 조금만 더 가까이 가면, 조금만 더 그분의 얼굴이 가까워졌습니다. 천천히, 조심스럽게 저는 피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사이의 거리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손바닥 하나 정도의 거리,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분의 숨결이 제 얼굴에 닿았습니다. 안 됩니다. 저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죄송해요. 아니에요. 제가 죄송해요. 그분도 물러났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긴 침묵이었습니다. 그분이 말했습니다. 형수님, 저는 지금 제가 뭘 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어요. 이러면 안 되는 거 알면서도 자꾸 형수님 생각이 나요. 형수님을 보고 싶어요. 형수님과 함께 있고 싶어요. 가슴이 뛰었습니다. 근데 이게 뭔지 모르겠어요. 제가 지금 형수님을 한 여자로 보고 있는 건지 아니면 도련님, 네. 그 말은 하지 마세요. 왜요? 하면 저도 멈출 수 없을 것 같아서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저는 이만 가볼게요. 그분이 일어났습니다. 현관으로 갔습니다. 오늘 정말 고마웠어요, 형수님. 아니에요. 와주셔서 고마워요. 안녕히 계세요. 문이 닫혔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방금 무슨 일이 있을 뻔했던 걸까요? 키스를 할 뻔했습니다. 안을 뻔했습니다. 선을 넘을 뻔했습니다. 그날 밤도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와인 잔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그분이 앉았던 자리가 보였습니다. 등을 쓰다듬던 그 손이 느껴졌습니다. 뺨을 감쌌던 그 손이 느껴졌습니다. 그 온기가 아직도 남아있는 것 같았습니다. 문득 웃음이 났습니다. 왜 웃고 있는 걸까요? 거울을 봤습니다. 웃고 있었습니다. 언제 마지막으로 이렇게 웃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하루는 행복했습니다. 이 사람이 있어서 괜찮았습니다. 그 생각에 웃음이 멈췄습니다.
이게 뭘까요? 이 감정은 뭘까요? 사랑일까요? 며칠 후 비가 내렸습니다. 그분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우산 있으세요? 네. 혹시 시간 되시면 만날 수 있을까요? 6시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창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밖에는 비가 내렸습니다. 형수님, 저는 지금 뭘 하고 있는 걸까요? 갑작스러운 질문이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저는 형수님을 왜 계속 만나고 있는 걸까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는데. 근데 못 멈추겠어요. 제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저도, 정말요? 네. 저도 모르겠어요. 이게 뭔지, 왜 이러는 건지. 우리는 오랫동안 침묵했습니다. 밖에는 계속 비가 내렸습니다. 같이 가요. 집까지 바래다 드릴게요. 우산 하나를 같이 쓰고 걸었습니다. 좁은 우산 아래 우리는 가까웠습니다. 그분의 팔이 제 어깨를 감쌌습니다. 비를 막아주려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요. 그 팔이 너무 따뜻했습니다. 저는 그 팔에서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벗어나야 하는데, 하지만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비에 젖은 그분의 셔츠가 어깨에 붙어 있었습니다. 그 실루엣이 보였습니다. 시선이 그쪽에 머물렀습니다. 너무 오래. 황급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하지만 가슴은 계속 뛰었습니다. 우리는 천천히 걸었습니다. 집 앞에 도착했습니다. 들어가세요. 네. 문을 열려는데 그분이 불렀습니다. 형수님. 돌아봤습니다. 그분은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저는 형수님이 그 다음 말을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도련님, 그 말은 하지 마세요. 왜요? 하면 돌아갈 수 없을 것 같아서요. 그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못하고 있어요. 조심히 들어가세요. 형수님도요. 그분이 떠났습니다. 저는 창문으로 그분이 비를 맞으며 걸어가는 뒷모습을 봤습니다. 제 가슴이 아팠습니다. 며칠 후 우리는 또 만났습니다. 공원 근처 카페였습니다. 커피를 마시고 나와서 공원을 걷고 있었습니다. 계단이 나왔습니다. 그분이 먼저 내려갔습니다. 저도 내려가려는데 발이 헛디뎠습니다. 그분이 재빨리 돌아섰습니다. 저를 붙잡았습니다. 반사적으로, 무의식적으로 그분의 팔이 제 허리를 감쌌습니다. 다른 손은 제 등을 받쳤습니다. 우리는 계단 중간에서 멈춰 섰습니다. 너무 가까웠습니다. 괜찮으세요? 네, 괜찮아요. 하지만 그분의 팔은 여전히 저를 감싸고 있었습니다. 놓지 않았습니다. 놓아야 하는데 놓지 못했습니다. 정말 괜찮으세요? 네, 정말 괜찮아요. 그제야 그분이 팔을 놓았습니다. 천천히, 조심스럽게. 우리는 서로를 보지 못했습니다. 조심하셔야 해요. 저는 형수님이 다치시면 안 돼요. 그 말에 가슴이 뛰었습니다. 네, 고마워요. 계단을 다 내려왔습니다. 그분의 손이 여전히 떨리고 있었습니다. 제 심장도 여전히 뛰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그분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형수님, 괜찮으세요? 네, 괜찮아요. 다행이에요. 오늘 정말 놀랐어요. 형수님이 넘어지실 때, 도련님도 괜찮으세요? 저는 괜찮지 않아요. 네, 형수님, 저는 오늘 깨달았어요. 제가 형수님을 한 여자로 보고 있다는 걸.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도련님, 죄송해요. 이런 말하면 안 되는 거 아는데. 근데 멈출 수가 없어요.
저도 그래요. 그 말을 보내고 나서 후회했습니다. 하지만 거짓말은 아니었습니다. 그날 밤 늦은 시간까지 문자가 오갔습니다. 잠 안 오세요? 안 와요. 저도요. 형수님, 만약에 말이에요. 우리가 다른 관계였다면 어땠을까요?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모르겠어요. 저도 모르겠어요. 근데 자꾸 생각나요. 형수님이 제 형수가 아니었다면, 제가 형님의 동생이 아니었다면, 도련님, 그런 생각하면 안 돼요. 알아요. 근데 멈출 수가 없어요. 형수님 생각을 멈출 수가 없어요. 저도 문자를 보내고 나서 후회했습니다. 왜 저도라고 했을까요? 하지만 거짓말은 아니었습니다. 저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이 사람 생각을, 이 감정을. 며칠 후 그분이 전화했습니다. 형수님, 마지막으로 한 번만 만날 수 있을까요? 마지막이요? 네. 이제 그만 만나야 할 것 같아요.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어디서요? 형수님 근처 공원이요. 저녁 7시에. 네. 그날 저녁 저는 오래 준비했습니다. 마지막이라는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공원에 도착했습니다. 그분은 벤치에 앉아 계셨습니다. 오셨어요. 네. 옆에 앉았습니다. 조금 거리를 두고 공원에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산책하는 사람들, 개를 산책시키는 사람들, 아이들 웃음소리, 가로등 불빛이 벤치를 비췄습니다. 벤치는 차가웠습니다. 현실이 느껴졌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형수님이 좋아요. 드디어 들었습니다. 그 말을. 하지만 이러면 안 되는 거 알아요. 우리는 그런 관계가 아니니까요. 네. 근데 멈출 수가 없었어요. 형수님을 한 여자로 보게 됐어요. 형수님과 함께 있고 싶고, 형수님을 안아주고 싶고, 형수님을. 도련님, 그 말, 더 하지 마세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저도 말했습니다. 저도요. 정말요? 네. 저도 도련님이 좋았어요. 도련님이 있어서 하루가 괜찮았어요. 도련님이 있어서 숨을 쉴 수 있었어요. 그분이 저를 봤습니다. 저도 그분을 봤습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서로를 봤습니다. 그분이 손을 뻗었습니다. 저는 피하지 않았습니다. 손이 제 손에 닿았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손을 잡았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저는 지금 선을 넘으려 하고 있다는 것을요. 알면서도요. 그분이 조금 더 가까이 왔습니다. 저는 피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사이의 거리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그분의 얼굴이 가까워졌습니다. 손바닥 하나 정도의 거리,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분의 숨결이 제 얼굴에 닿았습니다. 주변에서 아이가 웃었습니다. 개가 짖었습니다. 차가 지나갔습니다. 가로등 불빛이 우리를 비췄습니다. 벤치의 차가운 감촉이 느껴졌습니다. 현실이 스며들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순간이 아름답다는 것을, 그래서 더 위험하다는 것을. 손을 놓았습니다. 죄송해요. 형수님? 이러면 안 될 것 같아요. 왜요? 저는 저를 잃고 싶지 않아요. 그분은 가만히 저를 봤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저는 이미 한 번 저를 잃었어요. 남편과의 관계에서요. 제 의견은 중요하지 않았고, 제 감정은 표현할 가치가 없었어요. 이제야 겨우 저를 찾았는데 다시 누군가에게 흔들리고 싶지 않아요. 형수님은 저한테 흔들리는 게 아니에요. 아니에요. 저는 지금 흔들리고 있어요. 많이요.
눈물이 났습니다. 이 감정이 진짜인지 아니면 외로움이 만든 착각인지 모르겠어요. 저는 도련님이 좋은 걸까요? 아니면 도련님이 제게 보여주는 다정함이 좋은 걸까요? 제가 남편한테 받지 못한 걸 도련님한테서 찾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정말로 도련님이 좋은 걸까요? 형수님, 저는 제가 확신이 없어요. 그래서 더 무서운 거예요. 만약 여기서 한 발짝 더 가면 저는 위로받는 여자가 아니라 도망치는 여자가 될 것 같아요. 저는 저를 잃고 싶지 않아요. 저는 제가 부끄럽지 않은 사람이고 싶어요. 그분은 아무 말 하지 않았습니다. 한참 후에 말했습니다. 알겠어요. 미안해요. 아니에요. 형수님이 오르세요. 저도 알고 있었어요. 이러면 안 된다는 거 고마웠어요. 정말로요. 도련님 덕분에 저는 다시 숨을 쉴 수 있었어요. 저도요. 형수님 덕분에 저도. 그분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일어났습니다. 안녕히 가세요, 형수님. 도련님도요. 그분이 걸어갔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서서 그분이 사라질 때까지 봤습니다. 그리고 벤치에 다시 앉았습니다.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우리는 사랑처럼 살았습니다. 잠시, 정말 잠시였지만, 그래서 더 아팠습니다. 시간이 지났습니다. 한 달, 두 달, 석 달. 저는 그분을 다시 만나지 않았습니다. 가끔 그분 생각이 났습니다. 마트에 가면 혹시 마주칠까 긴장했습니다. 하지만 만나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장을 보고 돌아왔습니다. 한 사람 불량이었습니다.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반찬통이 보였습니다. 한 사람 불량이었습니다. 저녁을 먹었습니다. 혼자 먹었습니다. 설거지를 했습니다. 금방 끝났습니다. TV를 켰습니다. 소리만 났습니다. 하지만 괜찮았습니다. 후회하지는 않았습니다. 저는 선택했습니다. 멈추기로. 왜요? 이 감정을 따라갔다면 저는 저를 잃었을 거예요. 어둠 속에서 우리는 일어났습니다. 주방에서 저는 손을 놓았습니다. 공원에서 저는 물러났습니다. 우리는 여러 번 선을 넘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넘지 않았습니다. 그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이었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오늘도 집에서 전등을 켭니다. 완벽하게 작동합니다. 가끔 그날들을 떠올립니다. 어둠 속에서의 그 순간, 주방에서 함께 서 있던 그 시간, 영화를 보며 함께 웃던 그날, 우산 아래에서 느꼈던 그 온기, 계단에서 저를 붙잡던 그 팔, 공원에서 잡았던 그 손. 잠시 우리는 사랑처럼 살았습니다. 연인처럼 웃고, 연인처럼 기다리고, 연인처럼 설렜습니다. 만약 그때 제가 멈추지 않았다면 어땠을까요? 만약 손을 놓지 않았다면 어땠을까요? 모릅니다. 그리고 알 필요도 없습니다. 중요한 건 저는 지금 여기에 있다는 겁니다. 무너지지 않았고, 넘어지지 않았고, 잃지 않았습니다. 창밖에 비가 내립니다. 저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창밖을 바라봅니다. 가슴이 아픕니다. 여전히요. 하지만 후회하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여러 번 선을 넘을 수 있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주방에서, 우산 아래서, 계단에서, 공원에서 키스를 할 수 있었습니다. 안을 수 있었습니다. 더 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넘지 않았습니다. 몸은 단 한 번도 무너지지 않았지만 마음은 여러 번 무너질 뻔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엔 무너지지 않았기 때문에 가능한 존엄으로 끝났습니다. 이 이야기는 사랑이 시작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건 사랑이 될 수 있었기에 멈춘 이야기입니다.
거울을 봅니다. 부끄럽지 않은 얼굴이 보입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오늘도 전기는 잘 켜집니다. 제 마음도 그렇습니다. 안정적이고 확실하게요. 이런 이야기를 계속 듣고 싶으시다면 구독으로 다음 이야기에 함께 해주세요. 다음에도 마음이 무너지지 않은 이야기로 찾아올게요.